진짜 후회돼. 내가 바보였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겠어? 웃기지 마. 나한테 감당 못하겠다고 했던 게 너야.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그땐 내가 어렸어.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어려워서? 아니, 그냥 내가 쓰레기였던 거야. 아,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 왜? 사실이니까. 넌 날 버렸어. 내 가족을 짐처럼 여겼어. 그런 주제에 이제 와서 뻔뻔하게 나타나? 진짜 미안해. 난 그냥 그 입 닥쳐. 내가 없어도 난 더 잘 살고 있어. 이제 내가 감당 못할 사람은 내가 됐어.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피함.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사랑은 운명일까? 선택일까? 1년 전 나는 운명이라고 믿었던 사랑을 만났다. 하지만 그는 떠났다. 이유는 간단했다.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 사랑도 가게도 모두 잃었다. 바닥까지 무너졌다. 하지만 그곳에서 끝이 아니었다.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왔다. 너무 후회돼.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나이는 이제 30을 넘겼다. 사랑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랑은 순식간에 찾아올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작년 이맘때쯤 나는 진심으로 운명을 만났다고 믿었다. 아니, 최소한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 사람은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외모도 단정했다. 무엇보다 말투가 늘 부드럽고 따뜻해서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우리의 첫 만남은 서울 강남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였다. 친구의 소개로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다. 주변에서 소개팅을 계속 주선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냥 형식적인 만남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첫인상부터 깔끔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였고 대화하는 동안에도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그날 우리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처음엔 가벼운 일상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나는 이 사람이 단순히 예의 바르고 괜찮은 남자가 아니라 내 인생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가지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그는 늘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서 나를 기다렸고 내가 좋아하는 카페나 음식 취향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었다. 평일엔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매일 아침 잘 잤어. 점심시간엔 밥 잘 챙겨 먹어. 그리고 자기 전에는 오늘도 고생했어. 좋은 꿈과 같은 사소한 문자들이 쌓여갔다. 그런 작은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주말이면 우리는 서울 곳곳을 함께 다녔다.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며 옛 서울의 정취를 느끼기도 하고 가을이면 남산을 올라 단풍이 든 풍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기도 했다. 가끔은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과 라면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즐기기도 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 그와 사귄 지 3달쯤 되었을 때 겨울이 막 시작되던 날이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남산타워로 나를 데려갔다. 정상에 도착하자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졌고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날 그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나 사실 연애에 서툰 편이야. 하지만 너랑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게 편해지고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 순간 나는 그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이 사랑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처음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가 점점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만나도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우리가 함께 있어도 점점 혼자인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던 그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보며 무심하게 그렇구나라고 대답할 때가 많아졌다. 데이트를 해도 더 이상 설레지 않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변화를 감지하면서도 애써 외면했다. 그저 바빠서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그가 예전과 달리 내 생일을 그냥 넘어간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바빠서 깜빡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저녁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 그때 깨달았다. 이제 나는 그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큰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인해 엄마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만 했다. 어린 마음에도 그날의 기억은 또렷했다. 엄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 붕대로 감싸인 다리, 그리고 힘겹게 웃으면서 엄마 괜찮아, 울지 말라고 말하던 목소리까지. 엄마는 사고 이후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한 번도 나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몸이 불편해졌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먼저 챙겼다. 아침이면 여전히 내 도시락을 싸주셨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 아들 오늘 학교 어땠어? 라며 항상 밝은 얼굴로 맞아주셨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엄마가 혼자 있을 때 한숨을 쉬는 모습을, 밤마다 혼자 조용히 눈물을 닦는 모습을. 사실 엄마에게는 오랜 꿈이 있었다. 엄마는 어릴 때부터 빵 굽는 걸 좋아했고 언젠가 작은 빵집을 여는 게 소원이었었다. 내가 어릴 때도 주말마다 엄마는 빵을 구웠다. 그때의 우리 집은 언제나 따뜻한 빵 냄새로 가득했고 나는 갓 구운 빵을 먹으며 엄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엄마는 그 꿈을 접었다. 엄마, 나중에 우리 빵집 열자. 어릴 때 나는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엄마는 항상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휠체어 탄 사람이 무슨 빵집을 해. 손님들이 불편해할 거야. 나는 그 말이 싫었다. 왜 엄마는 스스로를 가두는 걸까? 왜 엄마의 꿈이 단순히 내가 못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나는 성인이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늘 마음 한편에는 엄마의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내가 엄마 대신 빵집을 열면 되잖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자본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작은 공간이라도 좋으니 엄마와 함께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빵에 대한 공부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 마포구의 작은 골목에 카페를 열었다. 가게 이름은 엄마의 손길. 엄마, 이제 엄마의 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야. 카페 간판을 처음 보여줬을 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사람들이 휠체어를 탄 엄마를 보고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다. 하지만 그건 내 기우였다. 어느 날
단골이 된 한 손님이 말했다. 이 빵 진짜 정성이 들어간 맛이 나요.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엄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계기로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SNS에서 맛보고 숨은 명소 엄마의 손길, 꼭 가봐야 할 빵집 같은 글이 올라오면서 손님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니다. 어느 날 엄마는 내가 만든 메뉴판을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에 왜 이렇게 비싼 빵들이 있어? 엄마, 요즘 재료값도 오르고 카페 운영하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해. 하지만 이건 너무 비싸. 나는 그냥 사람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고 싶어.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해. 이 가게 유지하려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휠체어를 돌려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날 저녁 엄마는 조용히 내 방으로 와서 말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이 빵을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다. 나는 현실을 생각하고 있었고 엄마는 꿈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였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타협점을 찾았다. 일부 고급 재료를 사용한 메뉴는 가격을 조금 올리되 기본 빵들은 저렴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빵을 사지 않아도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이제 엄마의 손길은 우리 동네에서 꽤 유명한 가게가 되었다. 엄마는 여전히 빵을 굽고 나는 커피를 내린다. 가끔은 함께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어느 날 엄마가 빵을 반죽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진짜 내 꿈을 이룬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엄마, 이제는 사람들이 휠체어를 탄 엄마를 보고 불편해할 거라고 생각 안 하지?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이제는 나 자신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가게는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엄마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공간이라는 걸. 그리고 나 역시 이곳에서 엄마와 함께하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는 걸.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것이다. 엄마가 꿈꾸던 그 따뜻한 공간에서. 내 남자친구는 엄마가 만든 빵을 정말 좋아했다. 이 빵은 진짜 정성이 들어간 맛이야.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넌 좋겠다. 그는 매일 아침 우리 카페에 들러 커피와 빵을 사간 후 출근했다. 주말이면 나와 함께 앉아 빵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기도 했다. 우리의 연애는 평범하면서도 따뜻했다. 함께 영화를 보고 공원을 거닐고 때론 서로 투닥거리면서도 결국엔 웃으며 화해했다. 그리고 어느새 1년이 흘렀다. 나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결혼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가 된 것 같아. 나는 너무 기뻐서 바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그 사람이랑 같이 올게. 드디어 엄마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리려나 봐. 엄마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만남이 우리가 함께했던 1년의 추억을 뒤흔들 거라는 걸. 약속한 날 남자친구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작은 선물을 들고 카페에 들어섰다. 엄마는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그를 보곤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엄마는 직접 구운 빵을 내어주었고 남자친구는 맛있게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남자친구는 예에 바르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그리고 그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어머니께서는 원래 어떤 일을 하셨나요? 사고 전까지는 작은 제과점에서 일했어요. 빵 굽는 걸 워낙 좋아해서요. 그럼 지금은 따로 일은 안 하시는 거죠? 나는 순간 당황했다. 엄마는 휠체어를 타시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고 카페를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셨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건 마치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뉘앙스였다.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몸이 불편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표정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다. 그리고 결국 그는 내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을 꺼냈다. 죄송하지만 혹시 결혼 후에도 계속 이 가게를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싸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그냥 결혼하면 생활 방식이 좀 달라질 테니까. 너도 직장 다니면서 가게까지 신경 쓰는 게 힘들 수도 있고.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힘들지 않아. 그리고 이곳은 엄마의 꿈이야.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이걸 포기해야 해. 남자친구는 난처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니야.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엄마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제 빵을 좋아해 주시는 손님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리고 이 가게는 저와 제 딸이 함께 만든 소중한 공간이에요. 남자친구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그의 마음이 이미 어딘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날 몰아붙이는 거야? 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현실적으로 내가 이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럼 결혼 후에도 계속 여기서 일할 거야? 왜 안 돼? 엄마와 이 가게를 지키는 게 내 삶이야. 난 내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 너도 알잖아. 나는 남자친구의 말에서 확신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만 내 삶의 방식까지 사랑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방금 그가 뭐라고 했지? 안 맞는다고? 무슨 말이야? 나는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다. 우리는 1년 넘게 함께했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결혼을 생각하고 함께할 삶을 그려왔다. 그런데 갑자기 안 맞는다고?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결국 입을 열었다. 나는 가족을 책임지는 게 자신 없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족을 책임지는 게 자신 없다고? 내 어머니. 나는 솔직히 말하면 평생 휠체어를 타시는 분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다. 믿을 수 없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 미래를 꿈꾸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는 낯설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그럼 지금까지는? 넌 지금까지 나랑 연애하면서 내 엄마가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야. 감당할 자신? 감당할 게 뭐가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혼하고 나면 결국 내가 그 부담을 안아야 하잖아.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 그 순간 깨달았다. 그에게 있어 가족은 부담이었고 책임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내게 그런 걸 요구했다고 생각해. 아니, 난 한 번도 내가 엄마를 책임지길 바란 적 없어. 하지만 넌 내 스스로 엄마를 부담이라고 정의했어. 그리고 난 그런 사람과 결혼할 생각 없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걱정하지 마. 넌 내 가족을 짊어질 필요도 없고 나도 내 같은 사람한테 기대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끝났다. 나는 강한 척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사실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이별 후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으면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다.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그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며 나를 괴롭혔다. 출근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커피를 내리다가도 손이 떨리고 주문을 받고 나서도 무슨 메뉴였는지 까먹기 일쑤였다. 손님들은 별로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엄마는 내 상태를 알아차렸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너 요즘 많이 힘들지? 나는 괜찮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서 버림받은 게 엄마 때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렸다. 나는 정말 엄마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만약 엄마가 휠체어를 타지 않았다면, 만약 엄마가 평범한 부모님처럼 건강했다면 그는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싫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다. 이별은 이별일 뿐 내 삶까지 망칠 순 없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최악의 순간에 더 나쁜 일을 가져오는 법이었다. 어느 날 가게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죄송한데 건물이 팔렸어요. 새 건물주가 들어오는데 임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계약 아직 기간 남아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하지만 새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한 달 안에 나가주셔야 합니다. 나는 핸드폰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별도 힘든데 이제는 가게까지 잃게 생겼다. 그날 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불이 꺼진 공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엄마와 내가 함께 만든 공간, 엄마의 꿈이 담긴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곳마저 사라진다면 나는 대체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할까? 엄마는 내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나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다가 결국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가게 더 이상 못해. 엄마는 순간 멍해졌다. 무슨 소리야? 건물이 팔렸대. 새 주인이 우리가 계속 있는 걸 원하지 않나 봐. 그럼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않니? 엄마, 이 가게를 옮긴다고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가게를 옮기려면 돈이 필요하고 새로운 자리도 찾아야 하고 손님들도 다시 모아야 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젠 정말 끝인가? 완전히 무너진 나. 나는 모든 걸 한꺼번에 잃어버렸다. 사랑도, 가게도.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침대에서 나올 힘이 없었다. 커피 향이 가득했던 가게도 매일 찾아주던 단골 손님들도 이제는 다 추억이 되었다. 엄마는 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엄마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너무 힘들면 그냥 잠시 쉬어도 돼.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나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 나는 한없이 약해져 있었다. 그렇게 나는 바닥까지 내려갔다. 나는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했다. 사랑도 잃고 가게도 잃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엄마는 어떨까? 나는 가게를 잃고 힘들었지만 엄마는 더 힘드셨을 것이다. 나 때문에 미안해하고 자책하고 계셨을 것이다. 그런 엄마에게 내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건 더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무너진 채로 있을 수 없었다. 다시 일어서야 했다.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다.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내 미래를 고민했다. 단순히 가게를 다시 여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더 성공적인 가게를 만들면 어떨까?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고 우리 빵은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니 더 좋은 위치에 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새로운 가게를 차리려면 자본이 필요했다. 나는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조언을 구하며 차근차근 준비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발로 뛰며 조사한 끝에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적당한 가게 자리를 찾았다. 기존 가게보다 훨씬 넓고 유동 인구도 많은 곳이었다. 엄마와의 갈등. 하지만 엄마는 내 결정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 이번엔 제대로 해 보고 싶어. 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엄마 빵을 먹었으면 좋겠지? 그렇긴 한데, 넌 아직 힘들잖아.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해야지. 그냥 여기서 포기하면 더 후회할 거야. 엄마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그리고 엄마도 알고 있잖아. 우린 이 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 그렇게 나는 엄마를 설득했고 결국 엄마도 내 결정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도전. 나는 단순히 가게를 여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다. 기존의 엄마의 손길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면서도 더 세련되고 감각적인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SNS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명 푸드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추진했고 광고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또 손님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아늑한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썼다.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빵을 더 널리 알리는 것이었다. 나는 지역 잡지사, 블로그, 유튜브 푸드 채널 등에 연락하며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작했다. 그렇게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었다. 기적 같은 변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다. 과연 손님들이 찾아올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가게 오픈 첫 주부터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여기 SNS에서 봤어요. 빵이 진짜 맛있다던데요. 이 가게가 원래 그 유명한 엄마의 손길 맞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지역 방송에서도 우리 가게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손님들이 엄마의 빵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즐거워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명한 요리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사장님,
어머님이 직접 인터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엄마, 이건 엄마가 주인공이야. 엄마, 빵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잖아. 결국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했고 기사에는 이렇게 실렸다. 빵을 굽는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제 빵을 먹고 사람들이 미소 지을 때 그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몇 달 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우리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6개월 만에 우리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현상이 되었다. 손님들은 엄마의 손길이 담긴 빵을 먹기 위해 줄을 섰고 우리는 매일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내가 무너졌던 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떠올리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도 아물었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카페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익숙한 번호였다. 오랜만이야. 화면을 보고도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았다. 단순한 안부 인사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그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자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리고 몇 초 후 또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내 카페가 뉴스에 나왔더라. 축하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피식 웃었다. 지금 와서? 답장은 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사람이었다. 다시 만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운명이 장난을 친 걸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는 내 카페 앞에 나타났다. 나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였다. 그는 어색하게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금방 다시 평정을 되찾고 커피를 만들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보니까 느낌이 다르네.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주문할 거면 메뉴판 보고 골라. 아니면 그냥 나가. 그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사랑했던 얼굴.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다. 여기서 할 말이 뭐가 있어? 미안해. 그 한마디가 나를 한때 흔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무엇에 대해 미안한데?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현실을 핑계대면서 널 놓친 게 후회돼. 현실을 핑계댄 게 아니라 넌 나와 내 가족을 짐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너는 그때 나한테 말했지.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그는 고개를 떨궜다. 이제는 감당할 자신이 생겼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웃으며 덧붙였다. 근데 나도 더 이상 감당할 필요 없어.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은 너가 아니었어. 나한테 필요한 사람도 더 이상 너가 아니고.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나는 이제 내가 알던 그때의 내가 아니야.
나는 내 삶을 바꿨고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 그리고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셨다. 가끔 과거가 찾아올 때가 있다. 그때마다 잠시 흔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과 미래다.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 사람은 결국 내 삶에 남지 못했다. 나는 그렇게 진짜로 이별했다. 나는 깨달았다. 성공한 후에야 다가오는 사람들은 결국 처음부터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것도 나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내가 가진 것들이 탐나기 때문이었다. 예전에는 나와 내 가족이 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를 잡으려 한다는 게 우스웠다. 나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엄마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어느 날 저녁 엄마와 함께 가게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 다시 왔다며? 응, 왔었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냥 나한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너는 뭐라고 했어? 그냥 후흑. 그리고 돌아섰지. 엄마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나는 웃으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나는 우리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절대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나면 주변에 새로운 사람도 많아지고 과거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성공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 그리고 엄마를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와 내 삶을 온전히 사랑해 줄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 그때까지 나는 지금처럼 내 삶을 빛내며 살아갈 것이다.